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6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도 많은 댓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서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댓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최재인 에이리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제 댓글을 채택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삼상격이 되려면 충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충국을 제외한 형살, 팥살, 온지살 등은 괜찮은 건가요?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삼상격은 세 가지 오행으로 상생구조로 되어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불, 흙, 쇠 이렇게 됐다든가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상생구조, 아니면 흙, 쇠, 물,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상생, 상극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상생으로 되어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상생의 구조는 오행의 흐름이죠. 오행의 흐름. 그죠? 흐름이 상생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은 이렇게 되는데 형살, 팥살, 온진살 있죠. 이거는 살이잖아요. 이 살은 오행의 흐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주에 있는 어떤 살기운, 온진살이다, 또 예를 들어서 도화살이다, 이런 살은 오행의 흐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주 팔자 내에 들어있는 살기운을 얘기하기 때문에 살기운은 오행의 흐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형살, 팥살, 온진살 등 이런 살기운은 삼상격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최재인 에이리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은 삼상격은 충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 이 충국은 바로 오행의 흐름과 중극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살은 사주 팔자에 들어있는 살기운은 이런 오행의 흐름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형살, 팥살, 온지살은 해당 상이 삼상격을 해치는, 삼상격을 파하는 기운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윤기현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진술충으로 땅이 커져 해수, 임수를 가를 수 있는 뚝방 역할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화기운이 없어 절복한 땅이 되는 건지요. 오직 수만이 생조 없이도 강한 듯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헛방 7번째, 너무나 험상궂게 생겨 당연히 조폭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동영상에서 나온 건데요. 아마 윤기현님이 사주 팔자에 흙기운이 너무 강한데 왜 강한 사주라고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댓글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왜 이 사주가 강사주가 됐는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년 무술월 임진일 기우시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자,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 일간의 내편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지고 내 힘을 빼간 오행인 상대편이 많으면 약해지죠.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겨주는 쇠가 내편이 되겠죠. 같은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하나뿐이네요. 나와 있는 거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지장간에 계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네요. 그 다음에 시지에 유금 작은 쇠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술토지장간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오행 중에서 내편은 일간이 내편은 신금, 해수, 유금 해가지고 작은 쇠 2개와 큰 물 하나뿐인데 상대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니까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겨준 물이 생겨준 오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그리고 관성은 흙이 되겠네요. 식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해수 지장간의 간목, 진토 지장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에 전혀 없죠. 지장간 술토 안에
정화, 조그마한 촛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무토, 그 다음에 월지의 술토, 일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시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고요. 그러면 내 편은 신금, 해수, 유금뿐인데 이 사주에서는 흙이 무토, 술토, 진토, 큰 흙과 작은 흙이 있어서 흙기운이 제법 있어가지고 약사주로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주가 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먼저 이 기토, 시간에 있는 기토가 나를 극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밑에 있는 유금이 있기 때문에 극과 생이 같이 있으면은 토생금으로 해서 쇠를 생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토 하나는 상대편이 아니라 내 편이 돼버렸네요. 관인상생으로. 흙이 쇠를 생하고 쇠가 나를 생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나를 생하는 녀석을 생하는 녀석은 바로 기토는 내 편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토는 내 편이 됐고, 다음에 진토를 볼까요? 이 진토는 어떤 흙인가요? 뻐륵이죠. 물을 보면 뻐륵인데 위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 임수가 상당히 큰 물이죠. 물이 쏟아지면 이 진토, 절복저보한 뻐륵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사주팔자에 불이라도 있으면 화생토해지면서 흙이 단단해지면서 이 물하고 대적이 될 텐데, 불이라고는 술토지장 간의 정화 하나뿐인데 이 정화도 해수가 스며들면서 불이 꺼진, 그 다음에 임수도 쏟아지면서 이 술토 안의 불은 전혀 화력이 없는 그런 사주가 되다 보니까 이 진토는 고스란히 흙탕물이 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임수에 의해서. 그래서 진토가 흙탕물이 되어서 쓸려 내려가기 전에 옆을 보니까 살기를 찾아보니까 유금이 있네요. 그래서 잽싸게 진유합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토는 내 편 돼버렸고, 진토 역시 진유합이 되면은 이 녀석은 적이 아니라 내 편이 되죠. 쇠하고 한 편이 됐으니까 진유합이 되면서 쇠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토도 내 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편 남은 거는 무토하고 술토뿐이죠. 그런데 이 무토하고 진토는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 역시 흙이 상당히 절벅절벅해지면서 이 물을 갖다가 가둬놓지를 못한다는 얘기. 특히 임수 같은 경우는 금생수까지 받고 있어서 물기운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서 이 물을 무토하고 술토가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거의 흙탕물 수준으로, 흙탕물까지 안 되겠지만 진흙 수준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이 흙은, 광활한 대지는 햇빛에 생조를 못 받아가지고 이 물이 스며들면서 거의 진흙 땅이 되면서 이 큰 물을 가다내지 못하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강사주가 됐어요. 기토, 유금한 대생, 진토, 진유합. 이게 컸죠? 이런 사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사주가 강사주가 됐습니다. 흙이 진술충이 되면은 흙이 커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 물 때문에 커지면 뭐합니까? 수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햇빛에 생조를 받아야 흙이 단단해져 가지고 물을 막을 수 있는데 햇빛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많은 물이 적셔들면서 사주팔자가 강해진, 흙이 약해진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행을 개수로 파가다 보면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오행의 흐름을 잘 판단하고 사주 강약을 판단하면 오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진실의 누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기사대원에서 사화가 왔는데 사해충 안 되는 이유가 수생목 이미 되어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시상의 정제인데 유사는 편제가 아닌가 싶어요. 시상에 정제가 있는데 대열에서 기토 편제가 들어와서 유사를 받으신 것인가요? 라는 댓글 주셨네요. 운명 62번째 큰 재산가인 아버지에게 200억을 상속받은 여자분 사주에서 동영상을 보고 올려주신 건데요.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년 을해월 을해일 무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신데요. 사주가 상당히 강하죠. 작은 나무로 태어난 나무 사주에 비겁인 간목, 을목, 임목 상당히 비겁도 많고 해수에서 큰 물까지 합세를 하니까 상당히 사주가 신강한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무토가 을목의 뿌리도 돼주고 그리고 상당히 조우라든가 억부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무토가 큰 땅덩어리로 해서 이 나무들의 뿌리가 되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토가 용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분 질문은 진실의 누님께서 기사대운이었어요. 기사대운이어가지고 이 대운에서 해수하고 사해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안 되죠. 이 해수가 하는 일이 지금 뭐죠? 나무를 생하고 있죠. 큰 나무, 작은 나무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가 들어오더라도 사해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하고 충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해수가 하는 일이 두 가지죠. 불을 끄든가 나무를 생하든가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현재는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있어서 이 해수들은 나무를 생하느라고 운에서 큰 불이 들어오더라도 사해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생, 목생, 화로 이어져 가지고 화생, 토까지 이어지는 신생재, 상관생재가 되면서 이 재물하고 연결까지 되고, 이 강한 사주의 기운을 설기까지 해주고, 또 사화가 들어오면서 수생목을 받으면서 목생화까지 이어지는 통관, 그리고 사화가 활활 타면서 억부까지 이어지니 통관, 사주가 막혔던 불 때문에 막혔죠. 이 불은 오화는 거의 목다식으로 꺼져버렸기 때문에 큰 불이 운에서 오면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통관, 그 다음에 억부, 많이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설할 때가 불이 없기 때문에 설을 못 해줬는데 불이 들어오면서 설이 된다는 얘기죠. 억부, 그 다음에 저우, 사화 큰 불이 들어오면서 겨울에 저우까지, 불기운까지 살아나니 저우까지 되니 아주 좋은 대운이 되고, 사화는 이 해수들이 나무를 생하더라고 충을 하지 않는다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유사는 큰 재물이니까 편재가 아니냐, 그 얘기죠. 편재 정재를 꼭 글자로만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사주는 이 무토가 정제죠. 편재 같은 재물이죠. 왜? 무토는 어떤 흙인가요? 큰 흙, 광활한 대지죠. 기토는 어떤 흙인가요? 조그마한 흙이죠. 밭 정도. 근데 이 무토하고 기토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죠. 이 무토가 오히려, 기토는 편재지만은, 말로는 편재지만은, 글자로는 편재지만은 정제보다 더 적은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정제 무토가 더 광활한 대지, 큰 재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사주를 볼 때 정제다 편제다 글자로만 보지 마시고 이 오행의 음이냐 약이냐, 또 크기, 오행의 크기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제가 큰 재물이다,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정제가 오히려 큰 흙, 광활한 대지가 되기 때문에 큰 재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대운에서는 기토가 편제가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기토하고 이 사주에서는 사가 들어오면서 재성하고 모든 게 유통이 되면서 사주팔자가 소통이 되면서 재물, 목생, 화생, 토까지 이어지는, 재물하고 이어지는 소통의 기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재물을 가졌을 수 있지, 다른 기토 때문에, 기토가 편재이기 때문에 재물을 받은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팔자에 무토가 더 큰 흙이라는 거, 더 큰 흙이다 보니까 큰 재물이라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되겠네요. 간목한테 편재는 무토죠. 이럴 때 편재가 더 큰 흙이 되지, 이 을목은 편재는 기토나 축토, 미토 이렇게 작은 흙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토나 술토, 진토, 이 큰 흙에 대해서 큰 흙보다 훨씬 적은 흙이기 때문에 큰 재물이 아니라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풀 때 꼭 글자로 푸시면 안 되고 오행의 흐름, 그 다음에 오행이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사주를 풀어야 오류가 없다는 거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올라온 댓글 중에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동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